강원도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교위원회 사역을 취재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교회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소외된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백석 쿵캠프가 55회를 맞았습니다. 전남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이 불교계의 항의로 명칭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원로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강원도 교계는 전 세계에서 모인 청소년 선수와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올림픽 선교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들의 사역을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의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강릉 경기장 앞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교위원회는 추운 날씨에 빨개진 손으로 방석과 건빵을 사람들에게 건넵니다.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전도하는 겁니다. 올림픽 개최 전 조직된 선교위는 대회 참여 선수들과 코치진, 관객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우리 조직을 구성해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참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참 삶에 있어서 아주 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교위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평창과 정선 등 강원도 4개 지역에서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빙상 경기가 주로 진행되는 강원도 강릉에서는 강릉중앙감리교회를 미션하우스로 만들어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회장 바로 앞에 위치한 강릉 미션하우스는 선교회의 거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문객들을 위해 한복체험존과 포토존 등을 운영하고 간식을 제공합니다. 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음 전파는 또 다른 선교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강릉 지역 교회들은 국내에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뜻깊은 경험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우리 강릉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도를 하자. 잃어버린 영혼을 찾자. 또 열방의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자. 이런 목적으로. 네, 너무 추운 날씨 가운데 오시는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오는 2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대회 참가 선수만 79개 국가에서 약 1,800명이 강원도를 방문한 가운데 올림픽 선교위는 전 세계 다음 세대의 복음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으로 분주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지목될 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될 뿐 아니라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요. 교회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김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부자별 발급 명세 1억 6,800만 원 미작성과 미보관, 거짓 기부 영수증 27건, 1억 3,500만 원 발급.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에 오른 한 교회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매년 고액 상습 체납자,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법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종교단체가 70.7%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교가 가장 많지만 교회도 5곳이나 됩니다. 종교인들이 일반 사회인하고는 틀리게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신자와 종교인 관계에서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의 어떤 법률적 관리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어떤 그 의견만 듣고 그것을 충족해 주려는 그것이 욕구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은 과다하게 발급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의 경우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기부자별 발급 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의 이름이 국세청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발급 명세서를 분실했을 경우엔 영수증에 적힌 금액별로 5%의 가산세가 붙거나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게 되면 발행처도 처벌을 받지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처벌이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들 간에 기부금을 무상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련 서류도 정확하게 교회가 확인서를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조세 수익 감소로 이어지다 보니 주의 깊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성도들한테 기부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발급해주는 그런 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이 이후에 어떤 영향력이나 그다음에 국가가 어떻게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커다랗게 이렇게 주의를 안 기울여왔죠. 교회는 향후에는 공익법인으로서 교회의 법률적 지위를 누리는 만큼 이렇게 기부금 영수증 관리도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납세자들은 투명하게, 교회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해 부족으로 불법 사항에 해당되지 않도록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 진행하는 쿰캠프를 캠퍼스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아이들을 위해 학교 측은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는데요. 500여 명이 참가해 뜻깊은 시간을 보낸 55번째 쿰캠프 현장을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장 박동에 관한 수업 내용에 한껏 집중한 아이들. 가운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어보고 청진기로 서로의 심장 소리도 들어봅니다. 즐거운 간식 시간, 달콤한 솜사탕을 먹으며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고 놀이 활동이 한창인 다른 한쪽에선 자신의 꿈을 새겨 넣은 풍선을 앞으로 힘껏 던져봅니다. 성우, 네. 목소리를 목소리 캐릭터 흉내를 많이 내고 싶어서. 아이들이 꿈을 찾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도록 돕는다는 백석 쿰캠프.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함께 개최해 어느덧 55회를 맞이했습니다. 쿰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힘을 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향해 힘차게 일어날 미래 주역들과 함께 캠프는 매년 여름과 겨울에 개최돼 28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꿈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참여했어요. 캠프엔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재학생 1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합니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전공 교육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관련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 오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를 굉장히 쉽게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줬고, 저희는 이제 실습 위주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직접 체험해 보면서 저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를 몸소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본격적인 캠프가 시작하기 한 주 전, 봉사자들은 방학에도 학교로 나와 캠프 리더가 되기 위한 쿰장 교육을 받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프로그램 개발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마음보다는 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계속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캠프엔 지역 아동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모집된 50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이 참가합니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던 아이들을 위해 학교 측이 자체 개발한 인성교육 모델 S파이프스를 바탕으로 2박 3일간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아동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그들이 낙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인성의 중요성이 진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육하고 그들이 좋은 꿈과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쿰캠프를 다녀간 아이들은 무려 6만 5천여 명. 28년간 이어진 섬김의 정신으로 올바른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대해봅니다. 굿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섬티아구 순례길이 불교계의 항의로 이름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는 23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19년에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티아구 순례길의 상징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따서 작은 건축물에 이름을 붙였는데 불교계의 문제 제기로 지난해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다며 기독교가 요청하여 만든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기독교적인 흔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름으로 명명했다는 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모욕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종교와 그 이름을 차용하여 구경거리로 만들었다가 반대 의견이 나오자 다시 슬그머니 그 이름을 바꾸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이냐며 종교시설을 만들 때는 해당 종교와 상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기독교총연합회가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원로 목사를 새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서기총은 23일 김봉준 직전 대표회장이 병세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심하보 목사를 차기 대표회장으로 추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대표회장으로 추대된 심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총회 총회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 설립한 한국청소년 마약중독 예방운동본부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 목사는 수많은 서울 지역 교회가 서기총을 통해 연합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심하보 신임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4달 중 은평제일교회에서 취임식이 진행됩니다. 전주 효자동교회에서 옛 돌담길을 주제로 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효자동교회의 문화 콜로키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교회가 함께 소통하기 위한 문화교류 콘텐츠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문 사진작가인 박종훈 집사의 작품 19점이 전시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이럴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너무나 참 협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장소를 빌려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된다는 게 참 너무나 뿌듯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날 여는 예배로 말씀에 나선 진영훈 담임 목사는 사진 작품을 보며 느끼는 옛 추억과 향수를 통해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감동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길 바란다며 종교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문화사역, 지역에서는 양질의 문화를 접하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의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이달 28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진출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기쁨 안산협의회가 23일 신성교회에서 신년 할애회 및 사랑의 쌀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 예배에서 협의회 고문 김성기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돼야 한다면서 이웃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거리 모금을 통해 모아진 2,400여만 원의 성금으로 10kg 쌀 720포대를 구입해 관내 소외계층에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전 7시쯤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를 여러 발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표적 우회 공격이 가능해 방공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북한군이 이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1, 2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열흘 만입니다.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대상을 경기도청사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합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특화지구 시범 도입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문화를 국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청산의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스키 스노보드와 관련한 안전사고가 큰 폭으로 늘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5년간 접수된 스키 스노보드 안전사고는 모두 1,200여 건이었습니다. 원인으로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사고가 전체 92.1%를 차지했고 부딪힘 사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향전환 속도 조절, 넘어지는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필수 장비 유지 점검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들이 판단한 물가 전망이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1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3.0%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들의 향후 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에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향 안정화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은 통계조사팀은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먹거리 관련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4개국이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국군과 영국군의 추가 공습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은 24개국이 전날 양국이 단행한 후티 반군에 대한 추가 공습을 지지하고 후티의 홍해 공격을 끝날 것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서에서 홍해와 주변 수로를 항행하는 선박에 대한 후티의 불법적인 공격이 계속된 데 대응해 미국과 영국군이 캐나다와 호주 등의 지원을 받아 8개 표적에 추가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후티의 공격을 규탄하고 이를 끝낼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시점에 대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북한을 방문해달라는 김 위원장의 초청을 수락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 4월 방북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올해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답방하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방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주요 인프라가 파손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볼로디미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례 연설에서 안타깝게도 18명이 사망했고 130명이 부상당했으며 2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도 키이우에서는 아파트와 유치원 건물이 파괴되면서 어린이도 다수 다쳤고 하르키우에서는 건물 잔해를 해치며 구조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 내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멸망까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구 종말 시계의 초침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자정에 가깝게 설정됐습니다. 미국 핵과학자회는 현지 시간 23일 지구 종말 시계 초침을 지구 종말을 의미하는 자정까지 90초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이것은 안정적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핵과학자회 레이첸 브론슨 회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은 요원해 보이는 점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관련 신호들이 초점 설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사흘째 북극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적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풀리며 기온도 영상권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바람은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0도, 강릉 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4도, 광주 2도, 부산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70대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아이 셋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기부자는 현금이 담긴 비닐봉지와 함께 편지를 남겼는데요. 이 돈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에게 학용품이라도 사줄 수 있도록 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이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